그래서 지금 이제 한성주부로 돼서 그 직책을 더럽히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냐고 뭐 할 말이 있냐 하니까 없다고. 그러고 이제 물러가는데 겸재가 흥분해가지고 또 의뢰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임금 깨는데 물러날 때도 절을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절하는 걸 잊어먹고 그냥 나갔네. 그러니까 좌승지가 있다가 그 죄를 문제를 할까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 의뢰 어두워서 그러니까 문제하지 말라고. 근데 영조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냐면 절대로 안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잊어먹고 가면 문제하라면 그러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해 연말에 그해 연말이 아니라 7월 16일, 3월 21일 날 그 얘기인데 그 면대하고 나서 7월 16일 날 이 의금부도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이 육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육품직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야 벼슬길이 순탄하게 올라가지 이거 뛰어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육 과정을 빨리 거치게 하기 위해서 영조가 지금 그 요직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의금부도사가 돼가지고 또 무신난 뒤처리를 위해서는 믿을 만한 의금부도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조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의금부도사가 있어야 되니까 겸재를 의금부도사로 발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남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 그래서 그 금호요원록이라고 그런 게 개원들이죠. 의금부에 봉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금호요원록인데 기후년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는 여기서 8월까지, 저기 보면은 기후 정월에서부터 8월까지 사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재가 7월 16일 날 발령을 받았으니까 끝에서 두째로 끼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 그림은 이제 사천이 겸재하고 친했던 사천 이병현이 환갑대전에 1731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왕릉에 가보면 건원릉에서부터 조선 전기 왕릉들은 이 호석을 둘러 있으면 이게 12지 신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라 때는 12지 신상이 이게 동물 머리를 다 머리 표현을 했는데 고려로 오면은 사람의 관에다가만 이렇게 문인 모양에다가 문사의 관에다가 문신의 관에다가만 12지 신상을 표현했어요. 이런 게 태조 건원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조 장릉에까지 지속이 됐던 거 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이 호석을 안 두르는 왕릉도 세조 광릉에서부터 있기는 있는데 호석을 둘를 경우에는 이렇게 둘렀어요. 이게 불교적인 잔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도 인조 반정 이후까지도 이걸 청산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를 이 시기에 지난 시간에 최천약이라는 천재 조각가가 출연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겸재보다 8살이 아래예요. 8살 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잠시 얘기했을 거예요. 동네 부산 보사람, 지금 부산 사람이라고. 근데 조각뿐만 아니라 공예 일체 공작, 손으로 하는 건 기계 공작, 뭐 건축까지도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대예술가였어요. 그 사람이 이 양식을 청산해요. 그러니까 진경 예술이 그대로 조각 분야에서 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겁니다. 다르죠? 모란무늬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조선 전기 호석에서는 무늬가 있으면 연화무늬를 쓰든지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연화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모란문으로 바꿔놓은. 그러니까 조선 성리학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호석에서 그 소재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천약과 겸재는 사실 관상감에서 서로 조우를 합니다. 마주쳐요. 왜 그러냐면 겸재가 관상감 천문학 교수로 가 있을 때 최천약은 거기서 천문의기를
관상감의 요청으로 천문의기를 만드는데 중국 천문의기를 이제 가서 보고 그걸 참고해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사신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주치니까 겸재의 그 시대 분위기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겸재와 만났을 때 진경 사생, 그 실물 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에 의기투합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작품이 탄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석인 조각에서도 완전히 사생을 그 바탕으로 해서 석인 조각도 이뤄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나중에 최선약이 조각한 석인, 문인석을 온능, 중종 초비였던 그 신씨, 온능을 이제 신비를 보기를 해요. 그래서 온능을 추설을 할 때 이 최천약이 자기 의사대로 사생적인 문인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조각에서도 그 진경산수와 마찬가지로 그 사생조각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해에 그 신해년에 12월 26일 날 그린 건데 이춘재라는 후배가 겸재 후배가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이춘재 그가 겸재를 극진히 모시는데 이춘재가 왜 그랬냐면 조현명이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조현명이 늘 겸재를 뭐 하늘같이 떠봤더니까 이춘재도 따라서 이제 거고 또 그런 취향이 있어요. 영해군 당의 후손인데 종실이죠. 근데 이때 도성지도 지내고 그래서 영조 측근에도 있고 그 영조 측근에서 도성지 지내려면 영조하고 취향이 같아야죠. 같아야 도성지 노릇하지. 그러니까 그 겸재를 아주 지극히 우대를 했던 분인데 상당히 후배예요. 그런데 진의 겸 사은사 옹정황제 그 황후가 돌아가 그 부고가 왔기 때문에 그 진의 겸 그 진향사로 이제 중국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이춘재를 전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저 산이 지금 뭐 같아 보입니까? 저게 안산이에요. 연대 뒷산, 이대 뒷산. 안산이 이쪽에 인왕산이고. 그때 이제 중국으로 가려면은 지금 독립문이 있는데 그때 영은문이라고 하던데